이 누구의 잘못이 되었든 간에 어쨌든 뭐 자식들 앞에서는 부모는 이혼을 하는 상황에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.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잘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이혼이라는 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떤 면에서는 유책 부모이겠죠. 이제 어느 아내분이 있었어요. 이제 이 남편이 이제 신혼 시절부터 이제 좀 바람을 폈었나 봐요. 그렇지만 이 아내는 뭐 아이들이 아직 한참 어리고 또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은 그 당시에 이제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자랐을 때도 여전히 뭐 남편은 쉼 없이 뭐 바람을 폈었다고 해요. 이제 아내는 이제 남편한테 대한 마음은 완전히 이제 닫혀지게 되었고,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뭐 이혼도 그때까지도 이제 꿈도 꾸지 못하고 일단 참고 살았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 아내의 결혼 생활은 굉장히 이제 적막했겠죠.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내가 굉장히 이제 억척스러웠어요. 이제 단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외부 활동을 하고, 반면에 남편은 또 그러한 아내를 믿고 또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크게 또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좀 다녔답니다. 그래도 이게 그나마 다행인 게 시아버님께서 그렇게 대신, 남편 대신 정말 남편 노릇을 해주었대요. 이 아내한테 진짜로 큰 힘이 되었고, 경제적으로도 이제 계속 좀 도움도 주고 아이들도 잘 보살펴 주고, 아마 그 시아버님이 아니었으면 이 아내분은 아마 진작에 이혼을 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지 이제 아내는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자랐다 생각해서 이혼을 이제 하고 싶었지만, 또 이제 차마 그렇게 고맙고 따스하게 대해주신 시아버님 때문에 이혼을 또 하지 못했다고 해요.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님께서 이제 병을 얻으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셨어요. 그리고 또 한 2, 3년이 지나서 남편이 또 새로운 여자가 생기고, 또 그때부터 또 집에 안 들어오고 툭 하면 뭐 외박을 하거나 아니면 새벽에 들어오거나 이제 이러한 생활도 반복됐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아내가 더 이상 참아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.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랐고, 그리고 또 남편의 이러한 방탕한 생활 덕에 아내가 생활력이 엄청 강해져서 또 아내 자신이 하는 일도 굉장히 잘 풀렸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아쉬울 게 없는 거죠, 이제는 경제적으로도. 그래서 아내는 이제 결국은 이제 신혼 시절부터 계속 생각해왔던 이혼을 이제 중년의 나이에 들어서서 하게 됩니다. 아내는 그냥 이혼하면 잘 살 것이라고 자신만만해 했었습니다. 왜냐면은 뭐 남편이 뭐 남편으로서 남편 노릇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가정 노릇을 이렇게 이렇다하게 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남편의 부재는 뭐 별다른 이혼 전이나 이혼 후나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해요. 그런데 이 아내의 성격상 생각지도 않은 일이 하나 생긴 거예요. 바로 자식들 문제였어요. 어쨌든 간에 자기 자신이 잘못을 했던, 뭐 상대 배우자가 잘못을 했던 이 가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식들한테 굉장한 어떤 죄책감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아내가 가진 모든 것을 지원을 하게 돼요.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모든 것이라는 거 해봤자 결국 경제적인 거거든요. 그래서 아내는 이제 정말 자식들한테 경제적인 지원을 조금 더 아끼지 않았답니다. 그래서 약간은 좀 지나칠 정도로 이혼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보상, 그리고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, 이 아내는요.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가 철인이 아닌 이상 자꾸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마음도 약해지고, 그런데 어느 날 보았더니 자기 자신이 어떠한 이혼을 하고 발전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. 왜냐? 아이들한테 계속 지원을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아내 자신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자녀들의 미래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, 이 아내분은. 그런데 이 상태라면은 정말 그 아내가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지고 아이들의 어떤 배만 불려주게 되면 결론적으로 나이를 먹고 나서는 아이들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아내가 많은 시간이 흘러서야 깨닫게 됩니다. 내가 정말 아이들한테 죄책감이 들고 미안하다면 당장 아이들 입에 먹을 걸 하나 넣어주는 것보단 일단 내가 내 배를 채우고, 그리고 내
이 에너지를 얻어서 열심히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게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. 왜냐면 자기 자신이 우뚝 서야 아이들도 우뚝 설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젊어서 일할 때는 아이들을 챙겨놓고 뭐하고 다 하고 돈은 다 그렇게 써버리면 나중에 결국 돈이 없으면 아이들한테 손을 벌리게 되잖아요. 그러면 솔직히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.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 실제로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러한 부모님들이 참 많으세요. 자기 자신은 전혀 돌보지 않고 오로지 내 자녀들, 불쌍한 내 자녀들만 챙기기에 급급합니다. 자기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희생을 하는 거죠. 물론 부모니까 책임을 지고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자식들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. 하지만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면 결국 자신한테 남는 건 아무것도 없게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이혼을 한 부모님들에게는 일단 자식들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라고 많이 권유하는 편입니다. 결국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희생시켜 가면서 자식들을 돌보기에는 이 사람도 사실 너무 지쳐 있거든요. 그런데 자기가 지친 것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자기 자신을 먼저 챙김으로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우뚝 설 수가 있고 그 우뚝 선 모습에 자식들도 같이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혼을 한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으로 불쌍한 내 새끼 해가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지나치게 희생을 하는 건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당장 눈앞에 있는 나무만 볼 것이 아니고 숲 전체를 보셔야 돼요. 당장은 내가 마음이 아프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힘들더라도 희생하면서 해주지만 결국 그러한 희생은요 그때뿐입니다. 왜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런 투자도 안 하고 자기 자신의 어떠한 개발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안 하면 결국은 도태되게 돼 있어요. 그러면 이 다음에 나이 먹고 늙으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건데요? 그렇게 미안하고 죄책감 갖은 자식들한테 손 벌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혼한 죄책감과 나중에 자식들한테 기대는 부담감까지 안겨주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단은 살아야 되고 자기 자신한테 투자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자기가 잘 될 수 있다면 그때 가서 자식들을 얼마든지 충분히 돌볼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식들을 위한 올바른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전 듭니다.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나서 자기 자신도 상처도 많이 컸을 것이고 많이 지치잖아요. 자신을 돌보셔야 돼요. 아니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누가 자기 자신을 돌봐주겠어요. 아시잖아요. 결국 내 고통은 나의 것이지 남들이 아무리 위로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때뿐이고 그들도 그때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. 결국은 나를 내가 챙겨야 돼요. 그러니까 무조건 자신부터 챙기세요. 그러니까 오늘 밤 불 끄고 조용한 상황에서 지그시 눈을 감고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을 천천히 위로해 주세요. 너 정말 그동안 고생 많았다 하면서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것이야 라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다독이면서 위로해 주세요.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현명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. 지난 이혼을 한 것에 대해서 부모로서 자녀들한테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.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희생을 하시면 안 됩니다. 자기 자신을 챙기셔야 돼요. 그러니까 자신부터 먼저 챙기세요. 자신이 우뚝 서야 됩니다. 끝.